정조 6년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한 사내가 왕을 마주하고 있다. 서북 출신 천민 문인방. 왕이 직접 죄를 묻는 친국이 거행됐지만 그는 왕 앞에서도 당당했다.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대고를 침범하려고 모의했습니다. 이 반역죄의 배후엔 한 권의 책이 있었다. 정감록이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왕조에서 정감록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최초의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다. 조선의 운명을 뒤바꾸고 싶었던 천민 문인방. 과연 정감록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 산천종기 이버계룡산 정씨 800년 지지.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들어오니 정씨가 800년간 도불할 땅이로다. 조선시대 이래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 정감록.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씨가 계룡에 도읍을 세우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예언서는 선거철마다 정도령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선전 도구쯤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사랑체엔 정감록, 안체엔 토정비결이란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조선 중기 이후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정감록입니다. 특히 문인방과 같은 피지배계층에게는 더욱 특별한 책이었죠. 조선시대 중조인들의 공초 내용이 기록된 추안급 구관. 체제에 대항했던 영모 죄인들에 대한 일종의 재판 기록으로 역적 인방, 즉 문인방 사건 역시 추안에 기록돼 있으며 그 양 또한 방대하다. 정조 즉위 초기에 벌어진 이 사건을 조정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거사 모의로 추국을 받은 사람은 10여 명. 이들은 서울과 강원도, 함경도와 충청도 등 전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세력을 구성하고자 했다. 세가 규합되면 강원도 양양에서 봉기해 군수를 죽이고 무기와 병사를 모은 후 강릉과 원주를 거쳐 동대문으로 진격. 조선 왕조의 심장부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문인방 사건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는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조 초기에 어떤 이제 정치적 상황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조 즉위 초 2조 판서를 지낸 송덕상은 그를 천거한 홍구경이 숙청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인다. 1781년 송덕상의 유배와 함께 거사 모의가 본격화된다. 10여 명의 공모자 중 송덕상과 이경래가 양반이었을 뿐 문인방을 비롯해 모두가 천민과 양민이었다. 문인방 사건에는 여러 명의 양반들과 또 다수의 평민 시식인들이 결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평민 시식인들이 소수 양반들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인방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주모자 문인방, 그는 천민이었다. 그러나 2조 판서 송덕상으로부터 옥포 선생이라는 서호를 받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그는 함경도와 충청도를 돌며 병력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거사를 주도한다.
사후에 장수나 재상 자리를 약속받은 문인방은 거사의 성공을 위해 정감록에 의지했다. 거사 날짜가 정해지자 정감록 가운데 6자를 적어 하늘에 축수를 올린다. 사료에서도 차마 밝히지 못한 정감록에 등장하는 육자 흉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육자 흉언, 이거는 뭐 필설로 옮길 수 없다는 의미죠. 흉언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히 알 방법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이제 부도하다라고 하거든요. 부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리학적인 이념과 이제 위배된다는 논리죠. 사건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목자망 존업흥과 같은, 즉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왕조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뜻을 담은 흉언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표현이 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왕을 직접 겨냥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정감록은 조선의 운명이 다하고 정씨가 계룡에 새 도읍지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골자로 한다.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가 800년 도읍할 땅이로다. 이는 역성혁명, 즉 이씨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정씨 왕조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계룡산이었을까? 소백산까지 이어지는 태극 모양의 산세, 물줄기가 다시 태극 모양으로 휘감고 있는 이른바 산태극, 수태극의 계룡산은 풍수지리학자들이 꼽는 최고 길지 중 하나다. 조선 건국과 함께 태조 이성계도 이곳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고자 터를 닦았다. (1392년) 이성계가 직접 계룡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궁궐터를 측량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해 12월 한양으로 도읍지가 바뀌면서 신도하는 전설이 됐다. 크게 부각된 것은 역시 조선 초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도읍지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계룡산 신도안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곳이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후천 개벽이라든가 유토피아적인 이 지역이 뭔가 새로운 것을 생성될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성한 땅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충남 논산시 문인방 사건 연루자들의 공초에서 이곳 초포가 언급되고 있다. 조선시대 호남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초포. 정감록은 초포를 새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예언하고 있다. 정감록 감절편에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초포 행저문은 시사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쪽 초포가 배가 드나들면 세상 일을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정감록을 믿는 사람들에게 초포마을은 일종의 성지였다. 지금까지도 지역민들에게 이 예언은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다. 초포가 여기 동네 이름인데 계룡산 돌이 휘어지면은 그런 좋은 세상이 오면 여기에 배가 뜬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계룡에 새로운 왕조의 도읍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상 공공연했다. 계룡산 연천